냉장고, 멜랑콜리, 백민석. 민수씨는 용량이 3분의 2 배럴쯤 되는 양철 드럼통처럼 보였다. 키는 175cm이고 몸무게는 100kg이니 사람들이 그를 보며 드럼통을 떠올리는 것도 잘못은 아니었다. 탄수화물과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명상적인 성격이 어렸을 때부터 그를 근육깡통이라고 불리게 했다. 그리고 그 깡통이 장성해서 지금의 양철 드럼통이 됐다. 그렇지만 민수씨를 놀리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가족에게 성실했고 친구들과 정이 깊었으며 동료들의 부탁은 거절하는 법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흰 밀가루와 흰 설탕으로 만든 카스테라나 케이크를 사갔다. 그는 다정다감이 지나쳐서 물이 가득 찬 양철 드럼통 같았다. 누가 손가락으로 살짝 튕기기만 해도 찰랑찰랑 하던 눈물이 넘쳐서 눈물샘 밖으로 뚝뚝 흘러내렸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민수씨는 자신이 언제든 넘쳐 흐를 수 있는 물이 가득 담긴 깡통 같은 어린이라는 사실을 확연히 깨달았다. 국어 시간에 반 친구들 앞에서 조수미의 나 가거든을 낭독하다가 그만 눈물샘이 터져버린 것이었다. 성대에도 살이 차오른 탓에 그의 목소리는 조수미의 소프라노 같은 소리를 냈다. 그는 가늘고 여리고 시끄러운 목소리로 나 가거든을 읽어 내려가며 펑펑 울었고 얼굴은 물론이고 가슴까지 눈물로 적셨다. 나이 30이 넘은 지금도 잘 울던 깡통이 자라 잘 우는 양철 드럼통이 된 것이다. 얼마 전에도 민수씨는 울었다. 직장에서 업무 때문에 기상 변화를 설명해주는 통계를 찾다가 냉장고를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지난 여름은 유례없이 뜨거운 여름이었고 통계 그래프의 방향은 더 뜨거운 내년 여름을 가리키고 있었다. 주방에 냉장고가 떠올랐다. 그는 수년간 부족함 없이 써왔던 냉장고의 냉동실이 올해는 유난히 비좁아 불편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아이스크림을 사다 쟁이고 얼음을 얼리고 전에는 냉장실에 보관해도 괜찮았던 해산물과 빵을 냉동실로 올려야 했다. 민수씨의 냉장고 냉동실은 터져나갈 지경이 되었다. 그는 과식으로 속이 더부룩해진 냉동실을 상상하며 모니터 앞에서 훌쩍거렸다. 사무실의 동료들은 마음씨 넉넉한 그가 슬픈 것이 못내 가슴 아팠지만 그 슬픔의 이유가 그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전처럼 어깨를 두드려 주거나 손수건을 건네거나 하지는 않았다. 민수씨는 냉장고 멜랑콜리에 사로잡혔다. 그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 비슷한 용량이지만 냉동실의 크기가 더 큰 냉장고 모델을 검색하다가 또 눈물을 흘렸다. 100에 99은 냉동실이 냉장실의 4분의 1 크기밖엔 되지 않았다. 그는 세계적인
백색 가전회사인 삼성과 LG의 개발자들이 여름이 뜨거워질수록 더 큰 냉동실이 필요해진다는 사실을 예측하지 못했거나 어쩌면 무시했다는 사실이 못내 슬펐다. 그가 원하는 크기의 냉동실을 구하려면 냉장고를 훨씬 큰 것을 사야 했다. 그는 3시간쯤 검색한 끝에 인류 브랜드는 아니지만 적당한 가격에 냉동실과 냉장실의 비율이 3대 4쯤 되는 희귀한 모델을 찾아내고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더 이상 민수 씨는 울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았지만 슬픔은 없었다. 전에도 세탁기를 주문했다가 빨래를 쌓아놓고 일주일을 기다려 본 적이 있었다. 불행한 경험은 사람을 성숙시킨다. 냉장고 배송날 그는 반차까지 내고 집에 일찍 와 기다렸다. 하지만 어쩐지 말이 많고 사람이 가벼워 보이는 냉장고 설치 기사가 포장을 풀고 전원을 연결했을 때 배 터져라 먹고 속이 안 좋아 나오는 트림 같은 소리가 냉장고 뒷면에서 터져 나왔다. 연속으로 허공을 때리는 천둥 같은 소리였다. 민수 씨는 냉장고를 도로 가져가라고 이르고는 울음을 겨우 참으며 온라인 쇼핑몰에 환불 주문을 넣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환불 처리가 되지 않자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고 그는 냉장고가 아직 그의 집에 있으며 냉매가 새면 서비스 기사가 방문해 고치면 된다고 판매자가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방문을 확 열고 나가 주방에 아직 냉동실, 냉장실 비율이 3대 4인 새 냉장고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주방엔 1대 4 비율의 낡은 냉장고 뿐이었다. 민수 씨는 판매자와 직접 통화를 시도하며 꿋꿋하게 나흘을 버텼다. 그리고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을 때 고객의 변심으로 반품을 요구한 것이므로 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건 하자였지 변심이 아니었다고 냉장고는 집에 있지도 않았다. 그는 화장실에 가 참았던 눈물을 한꺼번에 쏟았다. 사무실 동료들은 화장실 입구까지 총각 귀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도 창밖 황사 구름을 보듯 무심했다. 그 후로 열흘이나 민수 씨의 눈에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판매자가 전화를 안 받아도 고객센터가 5시까지 답변을 해드리겠다고 하고 연락이 없을 때도 그는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 눈물을 흘렸다. 판매자가 괘씸하고 쇼핑몰에 배신감을 느꼈다. 약자에게 불편을 강요하는 세상이 원망스러워 울었다. 반품 처리가 되면 몇만 원 더 주고 LG나 삼성 냉장고를 사자고 몇 번이나 다짐했지만 그 회사들엔 냉동실 비율이 높은 모델이 없다는 사실을 그때마다 상기하고는 매번 서러운 눈물을 흘렸다. 애꿎은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흐느끼기도 하면서 빠른 환불 처리를 애걸했다. 우여곡절 끝에 민수 씨는 마침내 새 냉장고를 가질 수 있었다. 주문한 지 한 달이 지나서였다.
그는 옛날 냉장고보다 한결 더 커진 냉동실에 만족했다. 넉넉한 냉동실에 즉석조리 볶음밥과 해산물과 베이글 2묶음을 넣으며 슬픔이 가셔가는 자신의 마음을 느꼈다. 매년 여름을 기대하며 거의 행복하기까지 했다. 이제 어떤 뜨거운 여름도 사랑하는 탄수화물의 맛을 버려놓을 수 없었다. 퇴근길 장보기도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다. 민수 씨의 냉장고 멜랑콜리는 빠르게 극복되었다. 울기 잘하는 그의 성격이 달라진 건 아니었다. 문제의 근원은 역시 탄수화물이었던 것이다. 탄수화물 섭취량을 혁명적으로 줄이지 않는다면 그의 눈물은 아무 때고 넘쳐 흘러 그를 창피하게 만들 수 있었다. 어젯밤 민수 씨는 AS 기간을 갓 넘기고 망가져버린 헬스용 실내 자전거 때문에 밤새 베개닛을 적시며 뒤척였다.